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문아입니다. 소영맘님, 어디 가세요? 저 카페 가요. 수험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카페 가요. 유진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카페 가요. 어디 카페예요? 네, 오늘 시민기자님 어디 가세요?에서는 수원 시민기자이면서도 누군가의 어머니기도 한 저희들이 자주 가는 카페, 프랜차이즈가 아닌 수원에만 있는 카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분 커피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죠. 그럼요. 매우 좋아합니다. 말해 무엇할까요? 저희 집필실에 맨 처음에 갖다 놓은 집기들이 커피 머신이었죠. 네. 그렇죠. 바로 캡슐을 주문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캡슐과 커피 머신. 그렇죠. 네. 소유맘님, 이윤아 네. 기자님께서 네. 소개해 주실 카페 어디일까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우만동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모이 땡땡땡땡땡이라는 곳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원 시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분위기 있는 2층 건물과 또 카페에서 내다보이는 초록초록한 나무들 덕분에 교회로 나간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카페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아마 가정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단이 2층 집인데 계단이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나무 계단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으로 짐작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개수도 상당하고요. 예전에 집이었을 때 모습을 정확히 상상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잣집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잘 살려서 그 카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 기자님이 자주 드시는 커피 종류는 무엇일까요? 자주 마시는 건 아메리카노인데요. 그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또 특히 제가 가끔 이렇게 피곤하다던가 할 때 특히 마시고 싶은 메뉴도 한 가지 있거든요. 당 떨어졌을 때? 네, 그렇죠. 당 떨어졌을 때 마시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한 모래사막이에요. 그 하얀 거품 위에 모래알 같은 그 설탕 알갱이가 뿌려져 있는데 딱 처음 나왔을 때 빨대를 착 꽂아서 한 모금 쫙 마시면 그 안으로 그 에스프레소와 우유와 그 거품과 그 설탕 알갱이 느낌이 하나하나 다 느껴져서 아주 그 느낌이 좋습니다. 맛도 있고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모래사막. 네, 그래서 제 느낌 그 위에 모래알 같은 그 설탕 알갱이 때문에 지어진 이름 같아요. 당이 더 떨어졌을 때는 같이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 당이 더 떨어졌을 때는 거기 베이커리류도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창 인기가 많았던 메뉴인 그 수플레 팬케이크를 또 추천합니다. 그 수플레 팬케이크와 그 옆에 아이스크림 딱 나오는데 그 팬케이크 자체는 그렇게 달지 않은데 옆에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아주 그 포근포근한 팬케이크 느낌과 달콤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시원함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즐기는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내돈내산. 네, 중요합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어떤 광고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네. 정말로 이용하는 카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필사적 나날에서 뭐 땡땡땡땡땡 M카페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N카페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단계가 더 격상이 되면 못할 수도 있지만 8월까지는 네, 그곳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장금 권기자님. 네. 어떤 카페를 가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는 인계동 나해석거리 끝자락에 있는 배땡땡땡 카페입니다. 다니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작년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페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모던한 인테리어와 널찍널찍한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거기서 직접 커피를 내려주시고 판매를 하는 두세 분의 사장님이 멋지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어서 더 기억이 남아서 그러는 건데요. 그 기억은 어떤 거냐면, 제가 아기를 키우는 지인을 만날 약속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유모차를 끌고 오셔야 했거든요. 근데 그 카페의 입구가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입구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 분이 유모차를 끌고 오셔서 제가 발견을 하고 같이 유모차를 들고 올라오려고 나갔는데, 그거를 급히 캐치를 하신 사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유모차를 앞뒤로 번쩍 들어 올리시고 자리까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로 그 카페를 더 자주 찾아가게 됐죠. 네. 카페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주인들이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카페에 있는 모든 메뉴가 거의 맛있지만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메뉴 한 가지는 매드라떼입니다. 매드라떼요? 미친 라떼요? 아유, 뭐 직역하자면 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네. 매드라떼는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메뉴이기도 하고 마카다미아 밀크, 아몬드 크림이 아주 예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커피예요. 아인슈페너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또 그것과는 다른 또 차별점을 추구하는 그런 고유의 메뉴고요. 아이스 그리고 핫 둘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미친 라떼라기보다는 그럼 마력의 라떼라고 의역하는 게 좋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권 기자님이 저랑 거기 처음 갔을 때 네. 들어가자마자 저 오늘 케이크 먹을 거예요. 그 말을 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언을 하셔가지고 거기 케이크도 맛있나 봐요. 그 말을 선포했던 날은 먹지는 못했지만 네. 네, 그 카페도 여느 카페와 마찬가지로 전용으로 이렇게 베이커리를 취급하는 공간이 있고 원두를 가는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파는 모든 디저트들은 자체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 만드는 과정이 보이니까 또 특이하더라고요. 투명창이 있어서. 예, 빵을 하루 종일 구워내시는 직원분이 또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도 맛있고요. 그리고 케이크도 맛있고요. 쿠키류도 맛있습니다. 두 분 다 소개해주신 카페는 카공족들이 가기 좋은 그런 곳인 거죠? 카페 공부족. 그럼요. 1인 좌석도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한 층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도 널찍하지만 복층의 공간도 따로 있고 그리고 2층으로 또 건물을 하나 올리셔서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립은 권미숙 기자님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네, 그러면 인계동에 있는 B카페 저도 가서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제가 황골마을에 살고 있는데 황골마을 단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집 앞에만 카페를 쭉 세봤는데 7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이 카페는 조금 뒤쪽에 숨어있는 카페인데요. 복땡땡 커피라고 제가 이 카페를 너무 자주 이용을 해가지고 도장을 잘 안 받아요. 원래는 10번 도장을 찍으면 한 가지 음료를 그 복땡땡 커피에 있는 모든 메뉴를 마실 수가 있는데 저는 잘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해요. 너무 죄송해서. 한 달에 거의 그러면 2번 정도 공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이 10번의 도장을 찍을 때는 저는 다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그런데 10번이 다 찍어서 무료 음료를 먹을 때는 안 먹었던 음료, 거기 시그니처 음료가 있는데 복땡땡 그 커피를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항상 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고 그냥 이제 겉에 옷 걸치고 가서 먹는 커피는 늘 페도라.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페도라를 마시는데 네, 그 쿠폰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또 손님들의 서로 어떤 입장차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시스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가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 복땡땡 커피는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카공족이 가기에는 좀 작은 한 4, 5평 남짓한 그런 카페고요. 저는 테이크아웃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것과 또 잠깐 밖에를 나갔다 오는 것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겸 저는 복땡땡 커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카페 너무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남겨주신 댓글에 따라 저희가 그 카페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수원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권민숙 기자님께서 전해주실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갖고 온 소식은 수원문화재단의 시민협의체 나우어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수원이라는 명칭을 알파벳으로 바꾸면 SUWON이 되죠. 거꾸로 뒤집어 보시겠어요? 나우어스네요. 그렇죠. 네. NOWUS, 나우어스라는 단어가 와우. 생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협의체입니다. 사실 문화도시 사업을 수원시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민 육성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데 이 시민협의체 나우어스라는 그 조직체는 문화도시 투표 발표를 목전에 두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 그런 시민협의체입니다. 시민협의체 나우어스의 역할이 뭐냐면 문화도시 예비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요. 그에 대한 의견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이슈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문화도시 홍보 요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가을에 있을 워킹그룹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워킹그룹에 참여를 해서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끄는 시민 리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시민협의체의 모집은 이미 끝났고요. 그중에서도 시민협의체를 지원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각 분과별로 10명씩 선출을 했는데 그 투표한 결과로 뽑힌 10명, 10명, 10명. 저희 분과가 총 3개의 분과거든요. 1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총 30명이 지난 7월 9일에 경기 상산캠퍼스 컨퍼런스 홀에서 시민리더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오셨죠? 저는 수원형 인문분과의 시민리더를 뽑혔기 때문이죠. 선출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부끄럽다. 표를 행사했지요. 네, 감사합니다. 발족식 사진에 있는 권민숙 기자님을 보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스타그램 문화도시 수원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네, 시민협의체 모집은 2차로 계속 될 예정인데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8월 19일까지 아직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2차 모집 기간을 지원하셔서 저희 시민협의체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은 당연히 없고요. 수원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협의체 멤버가 되셔서 문화도시 수원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우어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윤아 기자님께서 전해주세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권민숙 기자님의 나우어스와 더불어서 나우어스 이전에 시티 메이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티 메이커스는 대화 모임인데요. 문화도시 수원을 위한 시민주도 의제 발굴 사업으로 도시의 문제를 고민하고 문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고민을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만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삶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티메이커스는 수원시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3인 이상이 모여서 수원의 의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대화 모임을 만들면 모더레이터비와 강사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시티 메이커스의 의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지역별 의제와 대상별 의제로 나뉘어집니다. 지역별 의제로는 지역 간의 불균형과 분리, 갈등을 넘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 공동체, 공공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 시티와 수원의 의제가 있습니다. 대상별 의제로는 학부모와 자녀 돌봄, 노인과 가족, 청소년과 학교, 청년과 지역, 여성과 평등, 장애인과 복지, 이주민과 다문화와 같은 의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안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화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프로젝트를 구성해 본다든가 결과물 제작과 같은 그런 활동은 없나요? 네, 시티 메이커스는 어떤 결과물을 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에서 선택한 의제와 관련한 도시 문제와 이슈에 대해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에 대한 문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이나 프로젝트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반기에 시티 메이커스에서 찾은 해결 방법을 통해서 하반기 실천 활동 시티 플레이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그림책을 통해서 엄마의 삶과 나로서의 삶의 균형을 찾는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화 모임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시티 플레이어의 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하여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님께서 기획해 주신 그 프로그램에 권 기자님과 저도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한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작년에 시티 플레이어로 활동했던 활동명이 그림책 속 마음 산책으로 정했었고요. 주요 내용은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마음속의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즐기며 토론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림책을 매개로 마음을 다독이며 그에 대한 감상을 예술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와 책에 대해 토론해보는 방법을 배우는 도란도란 독서 레시피, 산책과 책을 함께 즐기는 산책 낭독회, 그림책에 대한 경험도가 낮은 아빠들을 참여하게 하는 부부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으로 내면의 창작성을 발휘하는 시간들로 구성하여 성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시티 메이커스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기획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기획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거의 없거나 아주 작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확대되면 더 많으신 분들을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성에는 그 기획자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 모든 게 내 머리에서 나오고 기획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역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문화재단에 한번 건의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차차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올해 또 공고에서는 대표자에게 일부 금액을 주겠다라는 또 그 포함된 공고도 있긴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시티 메이커스로 시작하셔서 모더레이터 비를 받으면서 활동하시고 그에 대한 기반으로 자신의 활동을 좀 더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공포되어 시행이 되었어요. 이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시행 계획을 4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 시행 계획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장 의원이 밝힌 기대감에 동의를 해서 이 기사를 뽑아봤는데요. 장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 증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더불어서 김소라 으뜸 기자님께서 쓰신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 김성의 경기협회장을 만난 그 기사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경기협회 수원시 지회에서는 현재 2021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장애 여성 맞춤형 의상 제작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5월 4일 화요일부터 주 2회 3시간씩 20회간 수원 지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김성희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 번도 재봉틀을 접해보지 못했던 장애 여성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도
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조례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원 톡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의 권미숙,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